안녕하세요. 독립영화 감독이자 강사로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민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요. 제가 친구들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거나 아니면 막 공책에 쉬는 시간에 막 소설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면 친구들이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재밌어 하면은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제가 막 종이접기로 인형극 같은 걸 준비해서 막 동생한테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영화가 제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랑 캠코더를 가지고 짧은 영상 같은 걸 찍어보기도 했고, 고1 때는 이제 자발적 아싸가 돼가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유일한 친구처럼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됐던 거죠. 고2 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팝콘이 터지면서 마치 눈처럼 내리는 장면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수많은 창작물 중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영원히 이 장면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감동을 크게 느낀 후에 이제 물랑루즈랑 아멜리에란 영화를 또 이어서 봤었는데 그 두 영화의 재기발랄한 연출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건 정말 찍어보고 싶다,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다면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으로 영화를 할 생각은 그때 생각 못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영화학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저는 사실 국문학과에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뭔가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 것 같았고 국문학과에 가야지 글 쓰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쯤에 영화학과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영화를 하려면 영화학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영화학과에 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화학과에 다니긴 했는데 영화학과에 가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쳐주고 영화를 찍을 기회도 주고 영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적인 영화에 대해 분석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니까 스스로 적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저절로 19년 동안 수능 공부를 했던 습관처럼 자꾸 도서관에 가서 평론가가 그 영화에 대해 한 말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막 그 감독이 한 말을 찾아보고 이렇게 남들이 정리해 놓은 말만 정리해서 딱 발표하는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학교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걸 제공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든 테두리 밖에 있든 결국에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보고 생각하고 만드는 자기 자신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군대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2년 동안 제가 발전하지 않고 제대를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영화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 훈련소에 6주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영화를 새롭게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가슴에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군대에 오기 전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좋았던 장면들 혹은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을 왜 그렇게 찍었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가 아니라 밖에 있었다면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장면에 대해서 바로 그냥 인터넷을 켜가지고 그 영화의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평론가는 뭐라고 했는지, 블로그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남들의 생각을 먼저 검색을 해봤을 텐데 제 생각을 하기 전에. 근데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을 강제로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 그 장면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랬던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엔 서툰 해석들도 많았지만 그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영화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시선, 그게 저의 하나의 포인트가 됐어요. 영화를 해석하는 저의 포인트? 그러고 나니까 다른 영화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찍은 장면을 봤을 때 또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됐고 그 포인트가 연결되고 또 새로운 포인트가 생기고 하면서 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선들이 연결되면서 영화를 보는 저 자신만의 시각,
저 자신만의 지도 같은 게 생겼습니다. 네, 제대한 이후에 2015년에는 6D 극장이란 영화로 상을 탔고 2018년에는 종말의 주행자란 영화로 상을 탔지만 사실은 그동안 제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에서 쌓았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로 계속 버텨만 왔달까? 뭔가 군대에서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영화 공부를 더 애틋하게 하고 더 몰입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서는 정말로 영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제 생각을 적었던 것도 제대하고 나니까 항상 주머니에는 핸드폰이 들어있어서 핸드폰을 보게 되고 결국 군대에 있었을 때 성장해가던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상을 탄 뒤에도 저는 그 상을 타는 것을 어떤 하나의 목표, 도달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을 타면은 그건 이미 과거에 찍은 작품인 건데 지금 제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찍은 작품이 상을 탄 걸로 저한테 뭔가를 해줄 걸로 생각했던 거죠. 막 연락도 오고 계약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현재 지금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를 하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작년 9월 정도였는데요. 그날도 제가 다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카페에서 공책을 펴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얘기가 떠올랐는데 그 얘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일 것 같고 완성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고 그걸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게 제가 만들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글을 열심히 써서 좋은 글을 써내면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걸로 상을 타고 그걸로 데뷔를 하고 흥행을 하고 그렇게 저 자신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면은 어느 날 제가 떠올린 얘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그 얘기가 그냥 찾아온 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내 머릿속에는 위대한 얘기가 떠올랐고 그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게 떠오른 얘기들이 훌륭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그게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그냥 그게 감사하면서 이건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됐고 남들이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겐 이렇게 고마운 얘기가 찾아가 줬어. 그 마음으로 어떤 조급함과 인정, 불안, 나 자신을 내세우는 거, 나를 높이는 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덜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이 써온 글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은 제가 제도권에서 글쓰기를 배워온 사람으로서 갇혀있던 생각들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용감하게 글을 쓰고 때로는 제가 이 친구들을 영화학과에 입학시켜주기 위한 교육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들이 영화학과에 가고 나면은 어쩌면은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건 틀려, 이렇게 쓰는 건 별로야 라는 생각을 그런 가치 판단을 머릿속에 많이 받아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쩌면은 지금 이대로 글을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함을 믿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도 제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결국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뭔가를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저를 통해서. 그래서 덕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그런 생각이 저 자신한테도 적용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봐주는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는 길이 더 바람직한 것이겠구나. 이게 가르치는 것과 창작을 하면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훌륭하고요. 제가 점점점 영화를 배우면서 스스로 저를 가두게 된 제약 없이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보면 너무 좋습니다. 2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감독 역할을 맡은 6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찍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왕따 당하는 친구가 복도에서 듣고 슬퍼서 주저하는 장면이었는데 구도를 다르게 해서 두 컷을 찍었어요. 첫 번째 컷은 불을 환하게 켜고 찍고 두 번째 컷은 멀리서 외로워 보이게 찍으려고 가고 있는데 감독하는 그 친구가 갑자기 이번엔 불을 끄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컷이랑 뒤에 컷이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 거 찍고 나서 앞에 것도 불을 끄고 똑같이 다시 찍자 했는데 그 친구가 괜찮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들은 주인공의 마음이 툭 꺼지듯이 불도 그냥 툭 꺼지는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게티였던 이 장면이 이 친구에게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좋은 표현이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고 느꼈고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는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상하는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웰컴 투 동막골에서 팝콘 터지는 장면을 봤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군대에서 사고 예방 UCC 공모전이라는 걸 하게 돼가지고 주말 동안에 이제 동기와 후배들과 급하게 캠코더를 찍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영화를 찍을 때는 이렇게 딱딱 준비를 해야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군대였기 때문에 소품이 부족하면은 그냥 비슷한 걸로 대체하고 다음 장면이 생각이 안 났으면 즉석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제약 없이 찍었을 때 오히려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내가 막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해야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틀린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찍으면서 되게 느꼈고 해방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대 후에 6D 극장이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받았었어요. 해가 바다를 향해서 점점 저물어가는 순간에 주인공이 죽으림을 다해서 그 해를 향해 기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해가 점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지는 거예요. 그 15분 동안 찍을 장면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저랑 배우와 스태프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몰입해서 전쟁하듯이 막 그 순간을 찍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 15분이 제 인생의 다른 긴 시간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저의 존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느껴질 때, 뭔가 숭고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는 눈물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숭고함을 담은 영화를 항상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의 숭고한 아름다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창작을 즐겁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